많은 은퇴자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공격적인 투자를 한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안정적으로 굴렸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을 열어보면 남아있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빚입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자 사례를 바탕으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60대 초반에 퇴직한 어씨 이야기입니다.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약 3억 원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은행 이자는 너무 낮다고 말했습니다. 증권사 상담사는 안정형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씨는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보전 정도만 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품은 파생결합 구조였습니다. 시장이 한 번만 크게 흔들려도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졌고 손실이 누적됐습니다. 중간에 손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같은 말이 들렸습니다. 지금 팔면 손실이 확정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회복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3년 만에 자산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대출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자금이 사라진 뒤 남은 것은 매달 갚아야 할 이자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조기 은퇴를 선택한 50대 후반 B씨 이야기입니다. 부동산과 펀드를 병행하면 안정적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월세 수익과 배당 수익으로 충분하다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부동산은 공실이 길어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갔습니다. 펀드는 하락장에서 배당이 줄었습니다.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아이 결혼 비용과 부모 병원비가 겹쳤습니다. B씨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이 결정타였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다 더 위험한 상품에 손을 댔습니다. 결과는 더 큰 손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은퇴자들은 안정적이라고 믿은 투자에서 무너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은퇴 이후에는 회복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손실이 나도 다시 벌 기회가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그 시간이 사라집니다. 손실은 곧 생활비 부족으로 직결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보는 공포는 상상 이상입니다. 이 공포는 판단력을 흐립니다. 기다리면 오를 거라는 말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은퇴 후에는 금융 판단을 함께 검증해줄 동료가 줄어듭니다. 회사에서의 정보 교류가 사라집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 말이 항상 은퇴자의 편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정적 붕괴는 심리 붕괴로 이어집니다. 잠을 못 이루기 시작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자산 이야기가 나올까 피하게 됩니다. 관계가 끊어집니다. 사회적 고립은 다시 소비 패턴을 망가뜨립니다. 우울감을 달래기 위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필요 없는 소비가 반복됩니다. 이것이 은퇴자금 붕괴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이후의 투자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생존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은퇴자에게 안정적인 투자는 위험이 없는 투자가 아닙니다. 변동성이 낮고 이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상품은 이미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은퇴 자금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삶의 안정감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돈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누군가는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수익률보다 10년 뒤의 생활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은퇴 이후의 투자는 이기기 위한 게임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설계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퇴 이후 자산이 무너지는 과정은 언제나 조용하게 시작된다. 처음에는 숫자 몇 개가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통장 잔고의 변화는 일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은퇴자의 자산은 현역 시절의 자산과 성격이 다르다. 이 자산은 더 이상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생존의 기반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안정적으로 굴린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문제는 이 안정이라는 단어가 누구의 기준이냐는 점이다. 판매자의 안정과 은퇴자의 안정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상품 설명서에 적힌 안정은 통계적 개념이다. 은퇴자에게 안정은 매달 생활이 유지되는 상태다. 현장에서 만난 은퇴자들의 공통된 착각은 하나였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는 말과 생활이 안전하다는 말을 동일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원금이 일부 보존되더라도 현금 흐름이 무너지면 은퇴자의 삶은 흔들린다. 은퇴 이후에는 자산이 아니라 시간과 심리가 먼저 한계에 도달한다. 손실이 발생한 뒤 은퇴자들은 거의 같은 반응을 보인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회복될 거라는 기대를 품는다. 이 기대는 희망이라기보다 공포에 가깝다. 지금 손실을 인정하면 앞으로의 삶 전체를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더 위험한 선택을 한다.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생각이 판단을 지배한다. 이때부터 투자는 설계가 아니라 도박에 가까워진다. 수익률을 회복하지 못하면 삶이 무너질 것이라는 압박이 판단을 왜곡한다. 재정적 문제는 곧 심리적 문제로 확산된다. 은퇴자는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평가하기 시작한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무너진다.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사람이다. 모임에서 돈 이야기가 나올까 두려워진다. 가까운 지인에게조차 현재 상황을 숨기게 된다.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조차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고립은 소비 습관을 더욱 왜곡시킨다. 우울감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출이 늘어난다. 필요 없는 물건을 사고 나서 더 큰 허탈감을 느낀다. 자산은 줄어드는데 감정은 더 불안해진다. 은퇴 이후의 자산 붕괴는 단순한 금융 실패가 아니다. 삶의 구조가 동시에 무너지는 사건이다. 일이 사라지고 역할이 사라진 상태에서 자산마저 흔들리면 정체성까지 흔들린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손실 금액보다 훨씬 큰 상실감을 겪는다. 이런 사례를 수없이 지켜본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다. 은퇴 이후에는 공격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지 말라는 말이다. 수익률보다 지속 가능성을 먼저 보라는 말이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는 손대지 말라는 말이다. 은퇴자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시장이 나쁠 때가 아니다. 설명은 들었지만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다. 남들이 다 한다는 말에 안심했을 때다. 전문가라는 이름에 판단을 맡겼을 때다. 은퇴 이후의 자산 설계는 계산 문제가 아니다. 생활의 리듬과 심리의 안정까지 포함한 설계여야 한다. 매달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밤에 잠들 수 있는 설계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이미 손실을 겪은 분도 있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아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은퇴 이후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실수는 욕심이 아니라 불안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은퇴 자금은 인생의 시험 문제가 아니다. 정답을 맞춰야 하는 게임도 아니다. 끝까지 버티는 설계가 결국 가장 좋은 선택이다. 돈을 지키는 것은 곧 삶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